안녕하십니까. 안아파야 청춘이다. 청춘절약과 원장 안병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께서 보아야 하는 영상으로서 소제목은 바로 무릎 통증 부위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단명입니다. 오늘 역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릎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다음과 같이 많이 걷지도 않고 운동도 별로 하지 않은 젊은 대학생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연골은 멀쩡한데 연골 문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초음파나 또는 MRI 등의 다른 진단기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지만 이런 검사 도구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두들기고 하는 이학적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과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다른 진단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MRI나 초음파, 엑스레이는 무릎의 구조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을 평가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변화 없이 미세하게 인대가 살짝 늘어난 경우나 운동할 때 슬개건이 자극되어 발생하는 통증 등은 MRI나 CT에서는 볼 수 없고 자세한 진찰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찰 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무릎의 통증 부위에 따른 가능한 진단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찰을 할 때 정상적인 조직은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력을 가할 때 별로 아프지를 않습니다만 비정상적인 조직은 통증에 대한 역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압력을 가해도 아픔을 느낍니다. 이를 압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통증을 평가할 때 이상이 있는 구조물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통증에 대한 역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좌우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통이 있는 부위를 찾았다면 바로 그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를 알아야겠죠. 무릎 주변의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바로 위에 대퇴골과 밑에 경골이 이루어져서 구성이 되고요. 그 앞에는 이렇게 슬개골이 있습니다. 통증 부위에 따라 무릎 통증은 크게 관절의 안쪽 문제와 무릎 바깥쪽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안쪽에는 이와 같이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고 이렇게 반월판 연골이 있습니다. 반월판 연골이 찢어졌을 때에는 통증과 무릎이 자주 마찰이 되기 때문에 자주 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이 중 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과 부음 위에 관절이 따로 노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의 속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 슬개골의 아래쪽 또는 무릎 속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압력이 여기에 가해지지 않을 때, 즉 쉴 때 또는 잘 때는 통증이 줄어들지만 무릎을 쓸 때 주로 아픔을 느끼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 사진은 무릎에서 연부 조직을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이 무릎의 아래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슬개건염 진단을 하고요. 이렇게 위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여기 대퇴직근의 힘줄이 여기에 붙기 때문에 대퇴직근 힘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찰을 해서 이 슬개골 밑에 전반적으로 이쪽에 점액낭염이 붙거나 비호가 되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이 차 있는 경우에는 상부 슬개 점액낭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릎의 앞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무릎 내측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곳에 신찰해서 압통을 느꼈을 경우에는 바로 이곳이 위에서부터 근육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나는 봉공근이라고 해서 내려오고, 두 번째 요 근육이 박근, 세 번째가 방권상근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개의 근육의 힘줄이 합쳐져서 거위 발처럼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위 발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압통이 있으면 거위 발건염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저가 수련을 할 때나 또는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요 무릎 내측에 통증이 호소할 때 이렇게 표제 정맥이 있는데, 이 표제 정맥 속에 있는 밸브가 고장나서 혈액이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혈액이 역류가, 정맥혈에 역류가 생겼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과 또 요 신경의 분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혹시라도 정맥의 역류가 의심될 때는 요 위쪽으로 밴드를 감아서 통증이 호전된다면 정맥 문제인 것을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거위 발염 위쪽으로 무릎의 내측에 통증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내측 축부인대가 이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무릎 내측에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무릎 바깥쪽에는 외측 축부인대가 있어서 이 부분에 압통이 있으면 외측 축부인대가 이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무릎이 불편하지만 가만히 있을 때 또 불편하다. 그리고 이 가만히 있을 때 내측에 이쪽이 주로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쪽이요. 대퇴신경에 가진 무릎의 복제신경이 바로 요 내관근 옆에 봉공근과 박근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신경이 여기에서 포획, 낑기게 되면 이 신경이 자극돼서 나타나는 통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신경결염이라고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움직일 때도 아프지만 주로 밤에 가만히 있을 때 신경 자극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자기 전에 더 아프다라는 증상을 호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릎에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 그림과 같이 허리에서 내려오는 좌골신경통 중에 무릎 부위가 활성화돼서 통증이 활성화돼서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릎을 아무리 진찰해도 아픈 부위가 나오지 않고 허리를 진찰했을 때 이 중둔근이라든지 이상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무릎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의 한 부분으로서 생기는 무릎 통증으로서 이때는 무릎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엉덩이 쪽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